자, 두 번째는 이제 주변의 환경을 증명하셔야 돼요.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비선호 시설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예를 들면 철탑이 많다든가, 안 그러면 원전이 보인다든가, 그죠? 방향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언양 가다 보면 이제 구술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구술이라는 동네가 예전에 전원주택지로서 개발업자들이 들어갔다가 백전백패하는 곳이었어요. 구술이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북향이거든요. 북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다가 뭐 개발했다가는 다 실패한 케이스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땅을 고를 때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딱 보시잖아요. 지적 편집도를 보면 어디가 북쪽인지 아십니까? 네? 사자의 위에. 사자에 이렇게 표기 방향 표시되는 거 위에 있는 게 그거라고요? 아니 글자가 바꿔서 읽으면 북쪽으로 써야 되겠지.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집원이 있죠, 집원. 숫자 집원. 집원 글자의 윗대가리가 북쪽입니다. 아시겠어요? 집원이 이렇게 이쪽으로 누워 있고 이쪽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누워 있는 그 집원 머리 글자의 위쪽, 글자의 위쪽이 북쪽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땅이 과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낙찰 받는 이유는 뭡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땅이 과연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기본이죠. 이게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인데 난 이 땅 받아가지고 건축하고 빌딩 올릴 거야 하시는 분은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예요.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거는 여러분들 유리스 들어가셔서 유리스에 건축 가능 행위라고 있습니다. 건축 행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단독이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클릭해보면 가능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임장 때 가서 제가 상세하게 그 현장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내는지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인목 본수나 인목 축적인데요. 인목 본수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나무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인목 본수고요. 그 다음에 인목 축적은 전체 숲을 봤을 때 전체 면적에서 나무들이 차지하는 면적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나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목 본수는 좀 까다롭거든요. 본수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에서는 인목 축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육안으로 내가 딱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대충 요 정도면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면 나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구나. 그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다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경사도예요. 임야 같은 경우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경사도가 울산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17도 이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개발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용도 지역 지구 체크하시고요. 경사도 정도만 체크하시면 나무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나무가 크게 없는 것 같다 하시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정도만 감을 잡고 계셔도 이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같이 땅을 투자를 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 그 가격이에요. 물론 공시지가 반영분만큼은 올라갔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은 10년 동안에 땅이 10배가 올랐어요. 땅값이. 그 차이는 딱 하나 이겁니다. 호재. 주변의 호재. 호재라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원래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날 수도 있고요. 철길이 놓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화가 일어날 때 결국은 그 땅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들 많이 보시고. 자,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구상을 해보셔야 돼요. 즉, 만약에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 그렇다면 이 땅을 과연 뭘로, 예를 들면 커피숍으로 올리는 부지가 있을 테고 단독 주택 부지로 올리는 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타운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땅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장사하기엔 좋은 몫인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구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대한 구상을 미리 하셔야지 낙찰을 하시고 나서 계획대로 탁탁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 투자 성공 7개명. 요거는 우리 박우상 원장님의 강의에 있는 걸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토지 투자 성공 7개명이라고 토지에 관해서는 뭐 이분만은 권위자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강의 좀 들어보시면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이런 땅, 이런 토지가 좋은 땅이구나 하는 공부를 같이 변경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하수는 그냥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죠, 주변에. 근데 중수는요, 좋은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수랍니다. 근데 고수는 좋지 않은 땅을 사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 이게 고수가 되겠죠. 우리는 이 고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 전문 컨설턴트인데요. 여기 뭐 내용들이 쭉 있는데 뭐 합병 분할, 용도 변경, 맹지 탈출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면은 땅값이 두세 배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어지면은. 그럼 이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성토입니다, 이게. 땅이 예를 들면 도로보다도 꺼져 있다. 땅이 도로보다도 들려 있다. 어느 땅이 가치 있는 땅이에요? 들려 있는 땅이 가치 있는 땅입니다. 도로보다 땅이 꺼져 있으면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그걸 갖다 메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들려 있는 땅을 선점을 하시게 되면 훨씬 좋겠죠. 자, 이런 흙을 메우는 작업을 성토라 그러고요. 거꾸로 이건 절토죠. 특히 저희들이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산을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깎게 되면 이렇게 석축을 샀거나 그러면 옹벽을 샀고 그렇게 절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을 짓는다 그러죠. 자, 이런 걸 절토라 그러고요. 자, 이제 교환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땅에 대한 이 교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활용할 줄 알아도 상당히 땅을 가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원스톱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한 40% 정도는 중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개발 업무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30%는 컨설팅 업무를 합니다. 근데 이 컨설팅 업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이런 교환 작업들이에요. 여기 땅을 딱 보시면 이 땅이 이렇게 뾰족뾰족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요 필지하고 요 필지하고 땅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잘랐어요. 요렇게 싹 잘라가지고 요 땅은 일로 주고 요 땅은 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 땅 필지는 이렇게 반듯해졌죠. 거꾸로 이 땅 필지도 이렇게 반듯해졌죠.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이런 게 교환 작업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땅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따닥따닥 정리된 농지는 뭐죠? 농업진흥구역이죠. 제일 잘 알고 계시네. 네.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거는 절대 개발 안 됩니다. 근데 모양새는 그게 좋잖아요. 그것처럼 반듯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교환 작업이에요. 자, 이제 그럼 개발은 과연 뭔지. 자, 여기 대나무 숲이었거든요. 대나무 숲이었는데, 자, 요 땅이었습니다. 자, 요 앞에 땅을 빼고,
요 땅이었어요. 이 땅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 맹지였거든요. 이 땅 맹지였는데, 자, 저희가 느꼈을 때 이 맹지인데 요 앞에 요 땅이 있죠. 요 필지가 또 있죠. 요 필지가 있죠. 또 요 필지가 있죠. 자, 이 필지들 중에 하나만 우리가 사놓을 수 있다면 이 땅은 맹지입니까 아닙니까? 맹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이 원래 평당 3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요. 이 앞에 원래 100만 원 정도 갔거든요. 이걸 얼마에 사놓은 줄 압니까? 300만 원에 평당 사놓았어요. 그래도 단가로 치면요, 30만 원짜리 땅이 34만 원밖에 안 돼요. 네. 대지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땅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작업이 개발 작업이에요. 자, 이게 말씀드리는 그 맹지 탈출입니다. 자, 만약에 이 땅 주인이 뭐 다 안 팔겠다 그러면 길을 낼 수 있는 길만 팔아라 그래도 돼요. 네. 자, 이는 대나무 숲이었는데, 자,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나무를, 뭐, 사실은 이렇게 웅성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땅 쓸모없는 땅이라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들 제주도에 지금 개발 작업을 하고 있는 교래리 땅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이거는 개발될 수 없는 땅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비워내면서 밀고 나게 되면요, 점점 나무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이렇게 깔끔한 땅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해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 저희가 아까 맹지를 탈출시켰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그만큼 상승을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답과 전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은 땅이죠? 답이 좋다, 손 안 들어보세요. 답, 전이 좋다. 네. 전이 좋습니다. 네. 답은, 옛날 분들은 농사 짓는 게 최고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농지가 최고다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답이 더 좋아요. 뭐든 바꾸기가 좀 쉽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이 뭐 한 60만 원 한다. 그러면 뭐 닭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그 가격 차이는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들 농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는 요 순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수원입니다. 네. 그 가치 차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지가 끼어 있게 되면은 어느 땅이 제일 좋은 거예요? 대지가 제일 좋은 겁니까? 자, 여기 임야가 낍니다. 자, 그럼 어느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대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마인드를 싹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돈을 벌기 이제 한 게 계신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제일 돈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대지가 평당 200만 원짜리 칩시다. 그리고 전이 100만 원 해요. 답이 90만 원이고 임야가 30만 원이야 칩시다. 그러면 자, 200만 원짜리 대지에서는 외부적인 특별한 호재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는 지가 상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네. 이건 이 가치가 끝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100만 원짜리 저를 저희가 농지 전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을 때 가치가 뭐 비용이 들어간 걸 한 30만 원 정도 치고, 그러고 나면 대지로 바뀌게 되면 7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답 같은 경우는 전용 절차는 똑같죠. 비용도 똑같습니다. 전을 바꾸나 뭐 답을 바꾸나 똑같이 3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의 가치가 더 생기죠. 그죠? 그럼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이제는 임야로 가볼게요. 30만 원짜리예요. 근데 농지 전용 분담금은 평당 약 16만 5천원이 한계선입니다.
근데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을 하는데 비싸면 29,000원, 3만 원이 채 안 돼요. 그 자체도 엄청나죠. 그러다 제일 좋은 게 싸, 일단은. 대한민국에 있는 땅 중에 제일 싼 거예요, 임야. 그럼 이 임야를 개발만 할 수 있으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임야를 개발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체크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개발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들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어디다 합니까? 산을 깎아요. 다 산을 깎는 거예요. 그래야 타산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이냐 물으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임야가 제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임야라도 그래베트 묶여있으면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하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을 제가 선정하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농지도 대지로 바꾸고 임야도 대지도 바꾸고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흔히 전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농지를 전용하는 거, 임야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가 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이제 농지를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거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가, 계획 관련 지역의 지구인력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 행위를 허가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은 다 관련 부서들과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음은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이제 우리가 논답 가수원을 대지로 바꾼다든가, 이게 바로 전용이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건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시고, 그럼 허가를 받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 주택, 농축산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다 짓고 싶다. 그럼 난 농업인이고 이러면은 신고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 배내골이라든가 농업지역 이렇게 갔을 때 그 지역에 막 펜션 해가지고 해놨죠. 그게 다 농가주택입니다. 펜션이란 용어는 없어요. 그게 다 이제 농가주택을 영업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호칭상 이제 펜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박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 보전 부담금은요, 전용 신청 면적에다가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0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케이스가 있죠. 제곱미터당 20만 원 하는 땅을 약 200평, 허가 면적은 약 200평일 때 납부해야 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은 얼마인가? 개별 공시지가가 2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면적 200평이죠. 200평. 근데 곱하기 30을 해줘야 되죠. 자, 여기 세 가지를 곱해주게 되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도 금액이 있거든요. 제곱미터당 5만 원. 그러면 한 평당 따지면 16만 5천 원. 그 이상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들 100만 원짜리 농지를 전용을 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 공시지가에서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전용하는데 추가적으로 평당 한 16만 5천 원 더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걸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임야를 전용하는 것보다 농지를 전용했을 때 공시지가가 높게 되면은 내야 될 비용이 커진다는 거. 그걸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개발을 하면서 공사 비용 외적으로도 이렇게 부담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야지 내가 대지하고 나중에 분양을 한다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따져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